양자 에너지장 발생 장치를 이용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자 에너지장은 다른 말로 스칼라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비헤르츠 에너지라고도 하고 또 플라즈마 파라고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비우스 코일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에너지, 즉 양자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메비우스 코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플라즈마 에너지, 즉 양자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라이프 머신이 있습니다. 라이프 머신은 1930년대 미국 과학자 이 라이프가 개발한 양자의학, 즉 치료장치입니다. 라이프 머신은 두 부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즈마 웨이브 발생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 발생 장치입니다. 1930년대 라이프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볼 수 있는 고배울 약 6만 배의 특수현명을 만들었습니다. 전자현명이 15,000배 정도인데 이 6만 배라는 것은 굉장히 고배울을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은 양자 에너지를 가진 광파를 검차에 비추면 검체의 에너지장이 역이되고 이 역이된 검체의 에너지장을 다시 물질로 전환시켜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든 특수 현미경입니다. 라이프는 이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되는 병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병균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힌트를 얻게 되었고 병균이 주파수가 있다면 공명의 원리로 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명의 원리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악가가 이 와인그레스와 주파수가 맞으면은 이 와인그레스를 깰 수 있는 것 같은 원리가 공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라이프는 병균을 죽이는 주파수를 MOR, 즉 살균 주파수라고 불렀고 그가 발견한 살균 주파수는 20가지였습니다. 즉 연쇄상구균은 이런 주파수, 포도상구균, 계래균, 곰팡이균, 바이러스, 헬페스, 간질중 등의 주파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살균 주파수를 만들기 위해서 주파수 발생 장치를 만들어야 했고 그가 만든 주파수 발생 장치의 주파수 범위는 0.1kHz에서 20kHz였습니다. 다음은 이 주파수를 운반하는 인체에 무해한 반송파 캐리어 웨이브가 필요했는데 그는 반송파로 플라즈마 웨이브를 생각해 냈습니다. 플라즈마 웨이브란 이러한 진공관에 가스를 채우고 고전압을 걸어주면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 전자가 분해한 다음 이렇게 분해한 다음 원자 핵들과 전자들이 해체 모여를 해서 새로운 구조물인 제4의 물체가 되면서 물성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즈마는 공간 에너지를 흡수하여 공간 에너지를 반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이프가 제작한 플라즈마 발생 장치는 이런
진 공간에 알곤 가스를 채우고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고주파인 라디오파를 쏘았습니다. 라이프는 자기가 만든 장치를 라이프빔 레이 디바이스라고 불렀는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플라즈마 발생장치와 밑에는 주파수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프가 제작한 플라즈마 발생장치는 색깔이 있어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플라즈마 웨이브는 2 내지 3m까지 뻗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공동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 병균을 세포막을 터뜨려서 죽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은 이게 세균인데 세포막이 터뜨려지면서 세균이 죽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프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암 조직에서 항상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암의 원인은 바이러스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는 암 조직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를 쥐에 접종한 결과 쥐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라이프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바이러스를 죽이는 주파수를 발견하였으며 자신이 개발한 라이프 머신을 사용하여 이 주파수를 이용하여 암 바이러스를 파괴함으로써 쥐의 암을 치료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931년 남 캘리포니아 대학의 후원 아래 16명의 말기암 환자를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는 3일 간격으로 한 번에 3분 동안 치료하였습니다. 3개월 후 모든 환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종합검사 결과 16명 중 14명이 완치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도 4주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는 1942년 미국의 의사협회의 중요한 간부 44명을 초청하여 자신의 암 치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라이프는 알 수 없는 검은 손에 의하여 억압을 받는 신세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가 발명한 모든 장비와 서류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 모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라이프 실험실은 도둑맞았고 현미경은 사라졌으며 화재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라이프를 지지했던 의사들도 감옥을 가거나 멕시코로 이민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XX 회사의 공작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라이프 자신은 말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쓸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라이프 머신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라이프에 관한 사라졌던 역사가 1986년 베리 린네스라는 사람이 과거에는 암치료법이 있었다. 이런 책을 출판함으로써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라이프를 잘 아는 사람과 라이프 머신을 비밀리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면담하여 쓴 책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머신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본 라이프 머신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라이프 머신은 전부 유사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이프 머신의 효과를 보면은 항암 효과가 있고 세균을 박멸하고 면역세포 기능을 항증시키고 체질의 산성을 교정하고 세포 및 조직의 산소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마약 진통제만큼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머신의 작용 기전, 살균 주파수가 파악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가 살균 작용을 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라이프 머신의 여러 가지 치료 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은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 연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라이프 머신은 양자 에너지 발생 장치이기 때문에 양자 에너지는 양자 결맞음 파동을 방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체에 쪼여주면은 교란됐던 파동을 교정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종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라이프가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라이프는 그의 현미경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이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변신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세균이 되고 또 곰팡이가 되고 다시 또 바이러스가 되고 하는 이러한 현상을 라이프는 프레오몰피즘, 다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장균은 해당되는 대장균 바이러스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라이프는 인체는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은 인체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인체의 대사가 건강하면 이들 미생물은 잠복 상태에서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사람과 공생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인체의 대사가 비정상적이면 이로 인해 독성 대사물질이 생산되고 환경의 위협을 받은 이들 미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신을 합니다. 이 변신 과정에서 인체를 침범하게 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라이프가 만든 고배율의 현미경이었기 때문에 미생물들의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라이프가 주장한 다태성 프레오몰피즘은 과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머신의 최근 동향을 보면 라이프 머신은 최근 전자 현미경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세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현대의학적 치료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프 머신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라이프 머신을 이용한 암 치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프 머신 치료 전에 정확한 주파수를 알기 위해서 머슬 테스팅,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오링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플라스마 웨이브만 이용하여 치료하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프 머신은 플라스마 발생 장치와 주파수 발생 장치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파수
발생장치를 뺀 플라즈마 발생장치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이프머신은 병균을 죽이는 주파수, 즉 살균 주파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균 주파수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6만 배의 고배율 현미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프랑스 물리학자 앙투아네 브리오르라는 과학자는 굳이 맞는 주파수를 찾지 않더라도 그냥 플라즈마 웨이브만 투여하면은 쪼여주면은 다양한 주파수를 줄 수 있어 치료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브리오르는 세포는 박테리아와 같아 세포의 전압이 이렇게 낮으면 병이 생기고 병이 발생했더라도 세포의 전압을 충전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오르는 인체에 플라즈마 웨이브를 쪼여주면은 광범위한 주파수를 공급하게 될 것이고 세포들이 자기에 맞는 주파수를 스스로 찾아서 공명에 의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만든 장치가 브리오르 머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에 비해서 이 브리오르 머신이 크기가 거창합니다. 테슬라 코일도 사람에 비해서 코일이 이렇게 거창하듯이 브리오르 머신도 크기가 매우 큽니다. 브리오르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세균을 죽이지 않더라도 면역세포가 기능이 강화되면 스스로 면역세포 스스로 세균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이 장치는 질병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 초반까지 프랑스 정부는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팀을 만들어 브리오르 머신을 연구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브리오르 머신은 모든 암을 비롯하여 모든 감염성 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화근이 되어 브리오르는 197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 암학회 및 자기에게 호의적이었던 프랑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 지원은 중단됐고 심지어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브리오르 머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 브리오르 머신을 이용하여 브리오르와 공동으로 실험에 참가했던 프랑스의 기생충학자 파트리 젤이 그 당시의 실험 결과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브리오르 머신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트리 젤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트리파노솜이라는 기생충을 토끼에 주사했는데 그냥 두면은 72시간 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브리오르 머신을 쪼이니까 토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토끼의 피를 뽑아서 관찰해보니까 트리파노솜은 그냥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의 피를 뽑아 다른 토끼에 주사하니까 그 토끼는 트리파노솜 때문에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토끼가 면역력 증강에 의해 스스로를 방어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트리젤이 소개한 브리오르 머신의 효과는 말기암을 치료하고 동맥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고 억제된 면역력을 회복하고 수면병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고 기타 다양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브리오르 머신의 단점은 이 장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즉 건물 3층 높이로 매우 크다는 점이 단점이고 또 이 플라스마 관도 길이가 6m나 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 브리오르 머신의 오리지널은 흔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